2022년 10월 넷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의 시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코로나 확진자가 호주에 처음 발생한 지 1000일이 되면서 외부 기관의 독립평가 보고서가 발행된 소식과 메디뱅크 가입자 220만 명의 신상 정보가 해킹 피해에 처한 소식, 9월 공식 호주 실업률이 3.5%를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은 호주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호주에서는 무려 15,000여 명이 코로나로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 호주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외부 기관 독립평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정부나 기업체의 재정 지원이 좀 더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한 점이 지적됐으며 최일선 근무자,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요양원 입주자, 소수민족 사회 구성원, 해외 유학생들이 피해 가중계층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재난 지원 대책이 비영주권자와 해외 유학생들이 배제된 점이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실제로 위험에 내몰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봉쇄 조치, 락다운과 국경 봉쇄 조치가 지나치게 과다했던 점도 부각됐는데요.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락다운과 주 경계 봉쇄는 더 적은 규모로 활용될 수 있었고 학교 폐쇄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학교들의 빈번한 휴가 조치는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미비했던 것으로 지적됐으며 원주민 전통 불합과 토레스 해협군도 지역, 대도시 이민자나 난민 집중 지역에 경찰과 군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토록 한 것 역시 비생산적이었던 조치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는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3배는 더 높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와 공무원들은 안개 속 불확실성 상황 속에 정책을 결정을 해야 했고 당시에는 그 누구도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라고 진단하며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미닉 패러데이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총리는 호주의 팬데믹 대응은 세계에서 최고 중 하나라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 중 하나를 기록했고 세계의 다른 곳보다 경제가 개방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번 보고서 내용은 상당한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언젠가 국가 차원의 심층 평가 분석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대표적 이동통신사 오퍼스 고객 980만 명, 그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 마이딜의 고객 220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메디뱅크 가입자 220만 명의 신상 정보가 해킹 피해에 처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사립 보험사인 메디뱅크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지 일주일쯤 뒤부터 고객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해커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메디뱅크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해커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객들에 대한 민감한 건강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위협 중입니다. 연방정부는 앞서 메디뱅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해킹 시도가 벌어졌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메디뱅크 측은 즉각 호주 주식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해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해킹 조직이 메디뱅크 고객들의 신상 정보를 빼내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고객 몇 명의 신상 정보가 해킹됐는지 확인 단계에 있으며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통신사 옵터스에 이어 또 한 번 대기업에 대한 해킹 사태가 발발하자 클레어 오닐 사이버 보안 장관은 기업에 대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 메디뱅크 고객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메디뱅크의 고객 신상 정보 데이터에는 건강 진료 기록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노출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메디뱅크 고객 자료가 편취됐을 경우라도 고객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객들의 안심을 당부했습니다. 호주의 공식적인 실업률이 3.5%로 유지됐습니다. 호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호주에서는 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는데요. 당초 예상치였던 25,000개에서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며 8월에 신규 추가된 일자리 33,500개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체 호주인의 근무 시간은 10,000시간 줄었는데요. 통계청은 병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의 수가 떨어져 올해 초처럼 과거의 2~3배가 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매일 2%의 노동력이 결근했으며 이는 하루에 26만 명으로 이 가운데 31,000명이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롱코비드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간 고용주들은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했었기 때문에 인력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호주에 처음 발생한 지 1000일이 되면서 외부기관의 독립평가 보고서가 발행된 소식과 메디뱅크 가입자 220만 명의 신상 정보가 해킹 피해에 처한 소식, 9월 공식 호주 실업률이 3.5%를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